오늘도 관세 이야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 유럽연합과 함께 자동차를 포함한 이 관세를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출 대부분 품목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So we have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So we have a tariff of 15%. We have the opening up of all of the European countries. European Union is going to agree to purchase from the United States $750 billion worth of energy, invest into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more than they're investing already. So. 들으신 대로 지금 유럽연합은 미국으로부터 1,040조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도 830조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 일본보다 더 크죠.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유럽연합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트럼프가 요구하는 투자 어떤 그 자금을 지원하면서 15% 관세율로 일괄 합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점점 투자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유자적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쳤어요. 이틀 연속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급해진 유럽연합이 합의한 내용을 보니 투자 금액은 일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6천억 달러, 830조 원이에요. 여기다 에너지 비용 구매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그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앞서서 중국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물론 합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2천억 달러였어요. 2천억 달러였는데 일본이 갑자기 4천억 달러에서 협상장에서 트럼프한테 압도당하면서 5,500으로 1.5배가 더 높아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5배 더 크고요.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이 가능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4천억 달러를 내야 돼요. 4천억 달러 협상장에 가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기업 포함해서 끌어 모아서 1,000억 달러, 137억 달러까지 모았어요. 거기다 이것까지 안 될 것 같으니 플랜 B로 이제 정책금융, 민간 펀드 조성해서 2천억 달러까지는 어떻게든 십시일반 마련해보자. 여기까지인데 2패가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31일 드디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베센트 재무장관 만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유럽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오늘 아침 속보로 15% 대신에 1,000조 에너지 구매, 830조 대미 투자 이런 걸 트럼프는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중국과 또 스웨덴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과 31일, 8월 1일을 하루 이틀 앞둔 딱 이틀만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까지 협상을 해야 하느냐. 물론 그렇게 협상하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님, 이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줄다리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저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네. 조선에서의 협력. 이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네. 중국, 한국, 일본 정도가 경쟁력 있게 싼 가격으로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네. 안보상의 어떤 이유로 미국이 중국의 배를 뭐 수입을 하거나 중국한테 배 만드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럽은 너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격차가 있고 비쌉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미 동맹이 있고 군사적으로 어떤 그 협력도 가능한 상태에서 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배를 관리해줄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에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어떤 배 만드는 맞습니다. 조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투자하는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 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됐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퍼즐은 뭐냐면 바로 쌀과 소고기 개방 문제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이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농민들에게 내가 한국을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혼을 내서 이만큼의 성과를 땄다는 걸 자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랑하기에 제일 좋은 카드가 바로 쌀과 소고기입니다. 그동안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쌀과 이 소고기 문제는 거의 철통 같은 보호를 해왔던 맞습니다. 예,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건드리는 순간 벌집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농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 고비를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이 쌀과 소고기 시장 문제를 해결하느냐. 지금부터가 이재명 정부의 큰 하나의 실현의 장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을 내세우고 농산물은 어떻게든 좀 막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농수산물, 그러니까 특히나 쌀과 소고기 개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듯해 보입니다. 조선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 줄지 말지 안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이긴 한데요. 자, 15%의 관세를 저희는 지켜야만 합니다. 일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관세가 높으면 수출 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조선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농수산물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그리고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인철 소장님. 지금 합의한 국가가 총 6개로 늘었어요.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영국과 베트남,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관세율이 가장 낮은 게 최저가 15%. 15%. 많게는 20%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 같은 그래도 똑같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심한 일본과 유럽연합과 경쟁하기 위해선 바로 15%까지 낮춰야 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시장 개방 플러스 투자 금액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은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 6개 국가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쇠고기는 청정지역 호주까지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호주 20년 만에 20년 미국산 만에. 쇠고기를 호주 시장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해지니까 여러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네. 8월 1일까지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 25% 유예를 받거나 아니면은 15%까지 낮추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제 일본이 이제 낮아졌다는 걸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가 최대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0.8 예상하고 있고요. 네. 추경 1, 2차 합차에 0.1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제로 성장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그동안 미국 시장 점유율, 수입산 시장 점유율 1위가 일본, 네. 한국이 2위예요. 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무관세로 한국산도 관세 없이 갔었는데 FTA 때문에 그러나 미국, 일본산은 사실은 2.5% 관세가 있었는데 이게 15%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같은 차종, 같은 모델,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가 한참 후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주 변호사님, 지금 정우성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쌀과 소고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오케이 해서 받아들인다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까지 해주셨거든요. 과거에 이제 광우병 파동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재명 정부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벌써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네. 관련해서 뭐 특히 이제 농축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의 협상 자체를 믿지
믿고 지켜보되 관련된 특히 이제 관계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일괄 타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혹시 뭐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일괄 타결한 나라는 국가는 한 국가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방위비는 별도고요. 네. 여기다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그대로 50% 유지가 되고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2주 후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1차로 우리는 뭐 방위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관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취지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오늘 28일이죠? 오늘 28일, 29일, 30일, 31일, 4일 남았네요. 4일 남았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0일과 31일 이틀이거든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